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림 새해 첫 방송이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네, 복 두 많이 번째. 받으십시오. 네. 오늘도 한양대 서울병원의 산부인과 배재만 우리 주임 교수님과 이효무 교수님은 지금 이제 수술이 늦어져서 지금 오고 계셔서 곧 합류하실 거라서 오신 대로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교수님, 이제 저희도 오랜만에 1년 그렇죠. 1 만에 년 만에 뵙네. 뵙고, 네. 어, 네. 벌써 또 1월 6일이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올 한 해, 어쨌든 2025년, 2024년은, 의료계에서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좀 네. 전반적으로 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특히 의료계는 또 저희가 큰 변화가 있었지 음. 않습니까? 그, 아마 올해도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복귀가 어떨까요? 뭐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음. 졸업 동기들이랑 만났었는데 저는 그래도 '후반기쯤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네. 다른 친구들은 더 회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네. 해결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죠 네네네. 뭐. 어쨌든 네네. 뭐 당장은 네네네네. 안 되겠지만 좋은 쪽으로 음.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기대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근데 예. 뭐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괜찮은데 왜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거 방 화면 보니까 흰머리 많네요. 네. 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기 기운이 아 요새 올라오네요. 독감이 네.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모임에 10명 친구들 모이기로 했었는데 네. 3 명이 못 나왔어요. 독감. 3 명이 다 독감으로 못 나와서 A형인가요? A형인지는 음. 뭐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엄청 엄청 많이 많이, 네, 나온 맞아요. 네 뭐 검사해 보면 근데 코로나도 많이 섞여 나온대요.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인제 입원 환자들 중에서 수술 잘 끝났는데 갑자기 고열이 나서 어. 검사했더니 인제 인플루엔자 A 뭐 요즘에 음. 검사 되니까 바로 나와서 인제 이렇게 확진 맞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코로나 때처럼 잘 음. 착용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감기 건강을 네. 잘 하시면 좋을 것 음. 같고, 뭐 배정혁 교수님은 올해 뭐 새로운 뭐 다짐, 계획, 어쨌든 뭐 신년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면 좀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상황도 많았고 의정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고 네네. 올해는 바닥을 찍은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네네. 올해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참, 그리고 참 저기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 그 SP 로봇이 아 네.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그쵸? 네. 네. 한 달 됐어요. 어떻게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SP를 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SP 로봇 저는 사실은 그 로봇 센터장을 맡고 있어 가지고 제가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 그렇죠. 네.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러고 맨날 그 방 가서 잘 되고 있나 보고 지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네. 뭐 첫 달을 기대한 정도만큼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잘 특별한 문제 없이 쪼끔씩 늘고 음.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제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을 찾으시는 이제 뭐 산부인과 환자분들께서는 또 SP 로봇을 또 활용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네, 좋으실 것 뭐 같습니다. 거기는 이미 있었잖아요. 아 네. 네, 저희는 뭐, 네, 머니까 뭐 경쟁 병원이 아니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고대 안산병원에 있다가 이제 네. 이대 서울병원으로 이제 병원을 옮기고 1 년이 다 돼 가는데 의정 사태와 맞물려서 너무 바쁘게 지내서 뭐 이제 직장을 옮겨서 일이 많아서는 좋긴 한데 음. 한편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저 언제 쉬냐고 걱정해 네.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건강을 잘 챙기면서 가족들이 또 좀 행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같이 이제 보는 환자분들이 조금 잘 치료받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뭐 이정 사태가 계속 된다 그러면 뭐 이대 서울병원은 더 바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정 사태로 더 아, 바빠진 병원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뭐 그렇죠. 이렇게 타이밍상 뭐 더 바빠진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직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정말. 당직을 지금 6일에서 더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도 한 6일에 한 네, 번 정도 쓰는데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거 넘어가면은 네. 좀 많이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뭐 왜냐면 당직 쓰고 다음날 쉬면 되는데 네, 못 쉬지 쉬죠. 못하고 바로 외래를 본다거나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데 이게 저희도 젊은 나이는 아니어서 해보기 잘 안 돼서 큰일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를 또 뭐 시청자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어쨌든 요즘은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아프지 마시라고. 네. 네, 진짜 아픈 게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은 좀 응급실 같은 데도 사실은 저희 과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다른 과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응급실에 오시라고 하기도 네, 참 맞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서 음. 힘들어요. 지금 진짜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이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드렸었고 오늘은 좀 치료에 맞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아는 이제 부인암 3대 부인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이 있었는데 실제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자궁경부암이 이제 부인암의 가장 큰 그렇죠. 가장 네. 빈도가 높은 암이었지만 한 2-3년 전부터는 자궁내막암, 이제 체부암을 포함해서 내막암이 이제 역전을 한 상태고 난소암도 난소암한테도 역전을 역전을 당했죠. 당했죠. 그래서 꼴찌가 돼버렸어. 꼴찌가 됐죠. 순식간에. 하지만 그래도 뭐 큰 차이 나진 않고 있어서 네. 어쨌든 그게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갑자기 자궁경부암은 좀 줄었다. 발병. 아마 근데 자궁경부암 중에서도 침윤성 암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침윤성 암이 있고 또 연기암, 상피내암이라고 네. 하는 그 암 전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암 전 단계까지 합치면 사실은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네. 예. 미리 미리 발견돼서. 발견이 되는 거 네. 검진을 열심히 하시고 저희 네. 나라 같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뭐 아무 병원에 가도 뭐 다 검사가 그렇죠. 그날 바로 다 되는 병원이 네.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상피내암 단계 혹은 그 전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결국 큰 환자 수는 비슷한데 네. 좀 이제 그 침윤성에서 전암병변, 그렇죠. 네. 만연기, 제자리 암종 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발견돼서 일찍 발견돼서 그렇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또 뭐 하나는 뭐 백신 백신, 효과도 있겠죠. 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역할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궁경부암에 이제 뭐 4기, 3기 네. 이렇게 약간 진행성 자궁경부암은 보기가 쉽지가 그 예전보다 쉽지가 않지 않나요? 1기, 2기랑 비슷한 오히려 막 너무 검사 안 하시고 진행돼서 그렇죠. 그런 오시는 분들. 경우들이 네. 특히 그 외국인 뭐 음. 이런 분들 검사 잘 안 하시고 하는 분들 제법 있어서 사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네. 오히려 진행된 경부암이 제법 있는 것 같고 네. 아예 초기나 아예 네. 말기 예. 그 중간이 없는 거죠. 수술할 만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뭐 치료에 잠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음.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사실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 케이스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자궁경부암은 이제 치료가 메인이 수술이겠죠? 일단은 수술이 네. 뭐 가능한 수술을 할 거고. 가능하면 당연히 수술을 하는 건데 음. 난소암 같은 경우는 난소암은 뭐 3기, 4기라도 4기는 안 한 경우도 있지만 3기라도 다 수술을 네네. 하잖아요. 무조건 수술을 네네. 해야지 뭐 병기가 결정되는 네네. 거여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부암은 사실 2기에 B만 돼도 A, B가 있는데 2기 B만 돼도
수술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훨씬 수술하는 케이스가 적을 수밖에 없죠. 조금 요즘 이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네. 하거나 혹은 조직 검사하고 이제 항암을 3차례 뭐 하고 수술하고 항암하는 이제 수술 항암이냐? 그렇죠. 항암 수술 뭐 항암이냐 네, 이런 네.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로 수술하기의 여건이 쉽지가 않으니까 음. 항암하는 경우가 더 그 선행화학요법이 급증했다. 조금 더 네. 늘은 저 같아도 좀 네. 예. 스케줄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환자분은 치료는 해야 되고 예. 수술을 빨리 못하면 약간 진행 상태면 그러니까요.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의 어쨌든 약간의 이제 변화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의 치료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배재만 교수님께서 네.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면 경부라는 데가 자궁 전체로 봤을 때 이 윗부분이 체부고 이 서빅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경부거든요. 여기에서 생기는 종양암이 자궁 경부암이고 그 전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암으로 바로 가질 않고 정상에서 저등급 병변, 로우 그레이드 C, 그다음에 고등급 병변, 하이 그레이드 C 그 단계를 거쳐서 자궁 경부암이 되는 거여서 이 단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 정상부터 자궁 경부암까지 가는데 시간이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미리 발견이 되면 경부 치명성 암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전에 한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산부인과를 방문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암성 병변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치명성 암까지 안 가고. 그래서 전암성 병변이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자궁 경부암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가암 검진, 네. 아니 건강 검진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왔는데 그 결과지에 비정상, 비정상? 네, 네. 이렇게 비정상, 네. 비정형 세포, 비정형 세포. 네. 비정상 세포 뭐 이런 네, 얘기 네, 가보면 아니 되게 엄청 걱정하고 와, 이게 네. 암 세포인지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니 뭐 네. 저 암이래요 하고 오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뭐 뒤에 아마 슬라이드 내용이 있을 네. 텐데 어쨌든 생각보다 비정형 이런 세포들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비정형은 사실은 이 저등급 병변이랑 정상 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여서 근데 네. 이름이 약간 저등급보다 조금 더 무서워 보이는 건지 네. 되게 비정형 세포라 그러면 엄청 네.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네. 해요. 네. 또 반응성 세포 변화. 반응성 세포 변화는 네. 반응성 세포 변화로 오시면 제가 웃으면서 가시더라고. 네. 그냥 개인 네. 병원 가시듯이 네, 불편하면 네. 가세요. 네,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면. 염증에 의해서 네. 반응하는 거,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단계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 비정형 세포 여기 다 안 들어가는 거고 그냥 약간 염증기가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여서 암 검사 자체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반응성 세포면.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결과치는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네.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런 거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큰 병원에 오시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예. 네. 아니 뭐 괜찮다고 듣고 네네. 가시는 것도 네. 그래서 예. 만약 필요하면 저희가 또 추가 검사를 해볼 음.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어쨌든 기분 좋게 가세요. 그래서 큰 병원 오는 거는 저는 나쁘지 예. 않다고 봅니다. 특히 암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이제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이거 네. 아까 뭐 세포 검사랑 조직 검사 단계가 좀 다르지만 세포 검사랑 저등급 병변 요 사이에 비정형 세포가 있거든요. 그 앞에 거랑 다시 비교해서 보면 이게 로우 그레이드 C이 저등급 병변이고 하이 그레이드 C이 고등급 병변인데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 사이에 비정형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암. 조직 검사는 비정형 세포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이 비정형 세포라는 게 세포를 보는 거니까 네네. 조직 검사부터는 세포를 물론 보는 거긴 하지만 세포만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인데 상핀의 종양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형성증, 네. 예, 이형성증. 이형성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다 같은 표현인데 그 저등급 병변은 상핀의 종양으로 치면 1 단계만 해당이 되는 거고 2-3 단계는 고등급 병변으로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 버렸어요, 최근에. 네. 근데 예전 그 용어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요렇게 상핀의 종양 1, 2, 3 요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형성증도 마일드, 모더릿, 시비어. 네. 우리말로 하면 마일드, 경증, 경증, 그다음에 중등도, 네. 중등도, 모더릿 중등도, 중증. 그다음에 중증.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많지는 않은 것 네네. 같아요. 요즘에는 예. 뭐 저등급, 고등급, 네. 1, 2, 3 단계 이렇게 네.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고등급 병변부터 조직 검사 나오면 치료가 필요 네. 뭐 저등급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네. 하지만 애매한 경우는 저희가 또 진단적으로 예. 원추조제술을 해야 하기도 되겠죠. 하는데 네. 예. 근데 뭐 되게 복잡해서 저등급 병변은 사실은 급하게 할 건 없고 그냥 천천히 하셔도 되고 꼭 떼어내는 걸 그러니까 원추절제술 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네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다. 네네. 고렇게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고등급 병변은 어쨌든 치료가 필요하다. 뭐 네네. 떼어내든지 태워 버리든지 뭐 하는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개인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조직 검사를 의뢰해서 많이 네.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와서 이제 조직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저등급 병변이냐 고등급 병변이냐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저희 지금 이제 저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아 그렇죠. 저희가 예. 그 뭐죠? 대한부인종약회 예. 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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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만드는 거를 네네. 예, 거기 이제 또 예. 위원장이셔 가지고 저는 위원이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뭐 얘기를 했는데 예, 또 아주 막중한 또 이 바쁘신 음. 와중에서도 이제 어벤져스를 이끌고 또 이제 하셔야 되겠는데 11월 네, 말까지 그때까지 네. 정리를 예. 그때 내용 정리되면 되면 또 한번 한번 네, 네. 하면 또 좋겠네요. 네. 네. 되게 왜냐면 그 자궁경부 이형성증 뭐 전환병변에 대해 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10월쯤 한번 네, 얘기를 한번 또 네, 정리되면 해서 한번 네. 하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려운 이제 병기, 이제 침윤성. 병기는 좀 되게 표가 표도 어렵고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1기는 1A, 1B로 나누는데 1A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병변이 보이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1B는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 자궁 경부를 이제 확대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종양이 이렇게 뭐 몇 센치라도 보통 5mm지만 2cm 미만이면 1B1이고 2cm 뭐 4cm 사이는 1B2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면 1B. 그다음에 1A는 눈에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있다. 조직 검사로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원추절제술로 해서 나오거나 어쨌든 조직 검사를 한 병변이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사이즈, 작은 사이즈일 때가 1A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기는 그 자궁 밖으로 약간 진행이 됐지만 주로 질 쪽으로 진행이 됐지만 약간만 침범했던 경우가 2A가 되겠고 2B부터는 자궁 방이라고 해서 자궁 경부의 약간 바깥 조직까지 좀 침범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부터는 치료가 좀 달라지죠. 네네. 요 단계 요 2A부터 2B 아까 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난소암은 뭐 3기, 4기도 다 수술을 하지만 경부암은 요 단계에서 대개는 아닙니다. 요 단계에서 요 아래는 방사선 예, 치료라고. 방사선 치료로 주 치료를 하는 거고 인제 2A까지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죠. 이것도 다 하는 거는 아니죠. 1B3 같은 경우는 종양이 4cm가 넘어가면 수술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했죠. 네. 예전에는 했지만 요즘은 4cm 넘어가면 대개 방사선 치료를 수술하고 나서도 해야 되거든요, 되게. 네네. 그래서 4cm 넘어가면 어차피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하나 그 생존율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필요가 네,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방사선 치료하셔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절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수술 못 하나요? 그러면 죽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계신데 말씀드려도 2 기니까 2기 B 정도에서 방사선 치료하시면 거의 완치되는 비율이 꽤 높아요. 한 70% 80% 되기 때문에 이게 수술을 못 한다고 해서 완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물론 3 기, 4 기가 되면 얘기가 좀 네, 달라지지만 맞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음. 방사선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수술을 못하는 단계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음. 맞습니다. 병기가 너무 복잡하고 거기다 치료 방법은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수술이냐 치료를 방사선을 하냐 혹은 이제 아주 진행된 사기인 경우 사기말 같은 음. 경우는 항암 치료를 보통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수술, 방사선, 방사선도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 동시요법인데 네. 어쨌든 메인 치료는 방사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항암요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해 볼 수 네. 있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너무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아, 네. 부분이라 저희도 가까울 수 있죠. 이거 이제 그림으로 예. 얘기하면 뭐 이 제 아래로 네. 바깥쪽으로 네. 이거 설명을 제가 할까요? 네. 1 기면 자궁에 딱 이렇게 경부 쪽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2는 살짝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 중에서도 질 쪽으로만 살짝 넘어가면 2A가 될 수도 있는데 요 자궁 주위 조직까지 요렇게 가면은 자궁방 조직 침범한 게 돼서 준비가 어 된다. 2B가 되고 2B부터는 음. 방사선 치료다. 네.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1이 되겠죠. 네. 여기 안에 경부에만 네. 있는 거고 투 얘는 쪼끔 넘어갔죠. 네. 요렇게 넘어가면 일단 넘어가면 투비. 2B가 되고 네. 이때부터는 방사선 치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좀 더 잘 이해가 예예. 되네요. 그러네요. 네네. 그림. 요거는 인제 저희가 요것도 같이 그때 인제 배정현 교수님도 이제 같은 팀. 같은 팀이었죠. 그때 예. 심사위원회에서 어 그때 제가 네, 간사였죠. 예. 저 지금도 간사입니다. 저희 계속 하고 있네요. 예. 2018 년인가 저걸 했었는데 그쵸. 네, 예. 지금도 아직 심사위원회에서 뭐 분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인제 부인 종료 학회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에 대한 그렇죠. 수술 동의서를 좀 정리를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잘 정리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차 한번 말씀드려 요거는 대한부인종양학회 홈페이지 가면 네,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일반인들도 아마 보실 수 있나 그건 모르겠네요. 아마 예, 전문 회원들만 볼 수 회원들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이거를 많은 병원에서 환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병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흔히 말씀하신 질문 두 가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시청자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답변을 좀 하고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심플하게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Q1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이형성증이 나왔습니다. 암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이미 답변 좀 네. 주셨는데 뭐 네.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형성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까 네네. 이형성증은 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그다음에 고등급 병변, 저등급 병변 그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이형성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이 있고 중등도가 있고 그다음에 네네. 고등급인가요? 네. 심 중증. 중증 시비어 디스플레지아라고 그 단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 그 경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 상피내 종양 1 단계. 네. 상피내 종양 1 단계가 경증 이형성증이랑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단계에서는 아주 암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치료를 급하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되겠고 이제
고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 이꼴 상피내 종양 2단계, 3단계가 되겠고 이형성증 표현으로는 중등도와 중증 네. 이형성증. 네네. 예, 요 고등급, 단계는 네. 고등급 병변. 요새는 다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퉁 털어 가지고 이제 고등급 병변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고등급 병변에서는 암으로 갈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음. 치료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원추절제술. 네. 예, 원추절제.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암이 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네. 잘 저희가 확인만 해보면 큰 문제가 없다. 그렇죠? 2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병원을 안 다니고 시간이 네. 지나면 나중에 이제 진짜 암이 그렇죠. 돼서 몇 년 지나서는 암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저희가 제일 안타깝잖아요. 네. 이거는 병원에 조금만 빨리 왔으면 충분히 치료하고 완치할 수 있는 그렇죠. 병인데 네.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들이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요만큼만 뛰면 되는 거를 네. 이걸 안 뛰고 시간도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렇게 나중에 하면- 뭐 말기가 돼서 정말 네. 말기면 이후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이채영님께서 저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부터 네, 하셨는데 네. 그래서 네. 제가 읽어드리면 요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런 분들이 꼭 오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채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51세 여성입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생리를 시작해서 29일 끝났고요. 2025년 1월 1일에 부정출혈을 한 것 같은데 갈색피가 묻었습니다. 부정출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산부인과를 네. 가봐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배자만 교수님. 네,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경부암이든 난소암은 아니죠. 난소암은 출혈이 아니지만 네. 자궁 경부암이든 자궁 내막암이든 처음 나오는 증상이 대부분 출혈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자궁 내막암이 부정출혈인 경우가 조금 더 많고 경부암 같은 경우는 뭐 성관계 이후에 출혈을 미치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네네.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출혈이 있으면 어디서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경부 쪽이면 저희가 그 자궁 경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스페큘럼이라고 하는 기계를 벌려서 경부를 눈으로 관찰하면 되고 아니면 필요하면 확대경을 볼 수도 있고 자궁 네네. 경부암 검사를 네네. 하고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같으면 초음파를 봐야죠. 네네. 네, 초음파를 봐서 내막에 두꺼워져 있거나 뭐 혹이 있거나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출혈이 있는 경우 특히 폐경 이행기 51세시니까 폐경 이행기 근처로 가고 계신 상황인데 대개는 근데 그 시절 그 타임쯤에는 난소 기능이 좀 이렇게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비정상 자궁 출혈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겠지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요점은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다고 네. 느끼시면 병원을 좀 빨리 네, 가보면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빨리 뭐 문제가 있더라도 좀 빨리 해결을 할 수 그쵸. 있는데 걱정이 되고 가기 싫은 거는 이해는 되죠. 그쵸. 이제 그다음에 병원을 키울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가급적 병원을 좀 빨리 가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써니님께서 비자니아 약은 이제 자궁 내막증 치료 네. 약 중에 하나인 비자니아 약을 먹고 있는데 감정 기복에 부정출혈 뭐 정말 그냥 대표적인 부작용이잖아요. 네. 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 걸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크게 힘들 수도 있는데 워낙 흔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네, 이제 네. 비잔이라는 약을 이게 상품명이라고 비잔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디에누게스라고 해야 네네. 되는 건데 네. 그 약을 추천드릴 때 처음 드리는 말 저는 뭐 감정 기복, 기분이 네, 다운된다. 기분 변화가 그다음에 있다. 초기에 특히 출혈 있을 수 있다. 그걸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것도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있는 증상이라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감정 기복이 너무 크면 네네. 사실은 저는 다른 약을 쓰시도록 추천드리기는 네. 하죠. 비땡에서 로땡으로 바꾸시나요? 네, 아무튼 뭐, 네. 네, 뭐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이현무 교수님 모셨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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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때문에 좀 늦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오셨죠? 네, 네. 마무리는 네. 네. 숨 돌릴 시간을 드려야 돼서 저희가 또 질문을 조금 2번 질문이 있는데요. 뭐 요거 또 하나의 그런 뭐 비슷한 이긴 하네요. 큐트는 생리도 아닌데 질출이 있습니다. 혹시 자궁경부암이 아닐까요? 요 질문이 이제 아까 이채영님이 주신 질문하고 뭐 비슷한 대동소이한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생리도 아닌데 질출혈이 있다. 네, 네, 뭐 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궁 경부암일 수도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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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암일 수도 있으니까 네,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부암이 아니라 내막암일 수도 있기는 하죠. 네, 네.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자궁경부암은 매년 검진 받으면 조기로 발견되나요? 조기는 완치되나요? 항암도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숨 돌릴 겸 이현무 교수님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부인종양학회에서 권고하는 거는 매년 검진 받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1년에 한 있고, 번씩 받는 거. 네, 1년에 한 네. 번씩 네. 70세까지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권고하는 이유가 이제 자궁 경부암이 예방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마다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당연히 완치가 가능한 거죠. 항암을 이제 자궁 경부암은 이제 치료 자체가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병기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뭐 암세포 세포가 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치료 방침은 다 갈라지게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항암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조기에 발견이 되면 당연히 완치가 됩니다. 네. 이어서 원순이님께서 그러면 자궁 내막암 초기는 완치 가능한가요? 라고 또 질문 주셨는데 배재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완치가 가능하죠. 네. 대부분 자궁 내막암은 한 8, 90%가 1기에서 발견이 되고 네. 1기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그냥 자궁 절대술 정도로만도 거의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워낙 자궁 내막암이 흔하고 네. 수술을 치료하면 뭐 크게 걱정 없이 네. 잘 완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고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자궁 내막암 환자분들은 조금 이제 비만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수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수술이 끝나면 꼭 살을 빼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살을 빼는 분들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몇 분 봤어요. 몇 분 봤는데 네. 3개월마다 이제 추적 관찰을 네네, 하잖아요. 네네. 3개월 사이에 6, 7kg를 빼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6개월 지났더니 거의 10몇 킬로를 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단한 분이네요. 아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어떻게 빼셨냐고 그랬더니 네.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열심히 걷는 걸 보통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네네. 보통 한 2, 3kg 빼다가 이렇게 컴백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신데 네. 그게 이제 그걸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야, 암이 걸렸어도 살 빼는 건 진짜 어렵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참 그래서 다이어트가 진짜 이 체중 감량이라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폐암이 걸리고 심장 질환이 있어도 담배 끊기가 어려운 거랑 마찬가지로. 네. 그게 어려운 것 다이어트도 같습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치료 오늘 심플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 남아서 치료에 대해서 네.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피내 병변의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현무 교수님께서 그러시죠. 간단하게 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상피내 병변은 암 전 단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환상 투열 절제술 우리가 이제 뭐 원추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양들이 이제 갖고 되어 있는 이게 그 열이 통하는 그런 도구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요렇게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 시계 방향이나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잘라내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치료 목적인 것도 있고 진단 목적도 있고 그런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예전에는 원추 절제술 중에서 방법 중에 저렇게 칼을 가지고 저희 전공의 때는 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칼로 가지고 하는 걸 원추 절제술이라고 했었고 아까처럼 기구를 가지고 하는 거를 그 환상투혈요법에 의한 그런 원추 절제술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섞어서 쓰는 것 네. 같습니다. 거의. 원추 절제술 자체가 요즘 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레이저는 조금 이제 저희가 있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뭐 2등급에 가깝다 아니면은 중등도다라고 하면은 레이저를 특히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레이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냉동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추 절제술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2등급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냉동 치료 이제 그게 어떤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안 한 지 하루 오래돼서 어쨌든 얼렸다 녹였다 이제 반복을 하면서 조직을 괴사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요즘은 레이저 치료, 냉동 치료를 하시나요?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전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2등급, 3등급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다 고등급으로 하이실이라고 하는 이제 고등급으로 다 통일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는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저등급 병변일 때 주로 네. 하고요. 네. 고등급 병변일 경우는 이제 출산 계획 있는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2단계 때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단계에서 네. 젊은 여성들은 이게 고등급이나 3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가기 전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래서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50%는 좋아질 수 있고 50%는 네.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혹시 저거 외래에서도 가능한가요? 외래에서 하는 외래에서 거예요. 하는 외래에서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실제 근데- 경험상 진짜 50대 50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럼 딱 괜찮네요. 네. 환자분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시간을 너무 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있는 얼마나 걸리나요, 저기? 10분 정도 네, 걸리죠. 10분. 네. 10분 해야 되나요? 네. 할 수가 없네요. 따로 시술을 그러니까 따로 날짜를 잡고 잡아서 해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요즘 쉽지- 좀 많이 힘들죠. 네. 어쨌든 환자분한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공부하면 치료도 제가 하나요? 하신 김에 방송 분량이 있어서 분량을 채우셔야지 아마 네 출연료 주시지 않을까. 자, 경부암의 이제 치료 중에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많이 복잡하죠. 네, 네. 이렇게 굳이 네.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그림이 좋을 같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인 경우, 1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궁벽에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보통 단순 자궁 적출술 아니면은 단순 자궁 적출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네. 그리고 이제 광범위 자궁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여기가 이게 외장골 동맥이고요. 골반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자궁 동맥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가 요관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골반벽에 붙여서 아니면은 요 자궁 동맥이 기시되는 이 기시부에서 잘라서 이 범위까지 자르고 그다음에 그 질의 3분의 2 부분까지 자르는 거를 이거를 광범위 전자궁 적출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순 자궁 적출술과 광범위 자궁 적출술의 중간 정도 어중간하게 자르는 그러니까 수술 범위가 정해지는 게 이게 변형 근치 자궁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요 기준이 되는 부분은 요 요관에 있는 자궁 동맥을 요관에서부터 절개를 하면은 요게 이제 그 변형 자궁 절제술이 광범위 자궁 절제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아까 저기 뭐죠? 파이버 러틸러지하고 그다음에 QM 분류라고 얘기하는데 꼬로모로브
분류. 네. 말이 너무 네. 어려워요. 어려움으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이제 신경을 보존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다 큰 범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요거는 광범위 자궁 절제술만을 가지고 또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신경 보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건데 일단 이거는 어쨌든 그 수술 자체는 그 단순 자궁 절제술, 광범위 자궁 절제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애매하게 중간 정도에서 하는 변형 광범위 자궁 절제술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보니까 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수술이. 이거 엄청 어려운 그러니까 수술이죠. 이거 막 어려운 보니까 수술이죠. 이게 그냥 네. 시장님이 보시면 이렇게 수술이 이거 고난이도다. 실제 고난이도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희가 하는 수술 중에서. 그 사실은 이게 네. 이제 예전에 저희 의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분류 안 하고 신경 보존 안 하고 그렇게 수술을 했으니까 그냥 보이는 구조물을 다 그냥 따사삭 자르고 오히려 이제 소변을 수술했는데 소변을 잘 보면은 수술이 제대로 못 잘못됐다고 산 거다. 네. 네, 그랬었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타입 C라고 하는 게 신경 보존을 하는 자궁 절제술, 광범위 자궁 절제술인데 이렇게 이제 신경이 자궁으로 가는 신경과 또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나눠지는데 요 중에서 방광으로 가는 신경은 보존을 하고 자궁으로 가는 신경을 절제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방광 기능이 좋아지게 또 삶의 질을 또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수술 방법도 있다. 사족을 들면 사실 저희가 근치적 자궁 절제술을 설명을 안 드렸고 근치적 자궁 절제술을 세게 하면 넓게 하면 소변을 잘 못 보는 분들이 많다 이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 네. 그 그래서 앞에서 제가 안 네. 들어와서. 네네. 그래서 실제로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하면은 소변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기 방광으로 가는 신경까지 다 잘라야 되거든요. 예전에 요렇게 네. 잘랐잖아요. 요렇게 아예 요렇게 네, 잘랐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방광으로 가는 신경을 살리자라고 하는 게 약간 네. 그 C 중에서 C1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네. 같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음 페이지가 합병증일 겁니다. 아니군요. 이 강범 자궁 이제 요거는 이제 광범위 자궁 절제술이 아니라 자궁 경부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만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궁 살리는 몸체를 보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생식력 보존, 그러니까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보시면 1A1, 1A2, 그러니까 아주 초기인 경우 2cm 2cm 이하인 네. 경우에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불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것도 없어야 되겠고요. 또 다른 것도 전이도 없어야 되고 뭐 내경관 침윤 증거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생식력 보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자궁을 네. 보존할 수 있는 수술 그게 광범위 자궁 경부 절제술입니다. 뭐 방법은 똑같고요. 이 자궁에 이렇게 경부를 절제를 하고 몸체는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궁 경부 봉축술을 하는 거죠. 나중에 임신했을 때 자궁이 이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봉축술을 해서 묶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해서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건 거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수술에 있어서 치료 원칙은 이게 이제 가장 정리된 거죠. 그렇죠. 정리된 네. 건데 결국에는 보시면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입력 보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고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도 있고 전신 항암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했을 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수술 범위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방광 기능 부전. 약간 신경이 손상을 받거나 신경이 손상을 받는 거죠. 손상을 받게 되면은 요의감 상실, 그 배뇨를 잘 못하거나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줄이죠. 소변줄을 오래 끼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돌아온다고는 하더라도 잘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그 임파설 절제를 하면 임fun낭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술 부위가 이제 크다 보니까 방광을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과 그다음에 뒤쪽에 질 쪽이 그쪽으로 약해지면서 나중에 누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 건 거죠.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윤모 교수님께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아까 2기 초, 2기 A까지는 수술할 수 네, 있고, 할 수 있다. 2기 B부터는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 하는데 말기 4기부터는 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크게 이제 외부 방사선, 근접 방사선 이렇게 나누는데 산부인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방사선 그죠?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학과. 저희가 의뢰를 네.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매일 방사선 치료를 하고 저희는 이제 만약 항암 치료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입원해서 혹은 뭐 외래에서 항암 치료를 항암 같이 치료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거죠. 산부인과도 치료를 하고 방사선 종양학과도 치료를 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외부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기계에 들어가 가지고 뭐 통속에 들어가서 하고 한 5분 10분 정도 저희가 모의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근접 방사선은 이제 질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걸 또 하는 병원이 많지 많지가 않습니다. 않죠. 네. 네. 저희 같은 기관 같은 경우도 이대 서울병원 없어서 이대 목동병원으로 의뢰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도 목동이 있어요? 네, 이대 목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 서울은 없어서 필요한 분들은 또 이렇게 근접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이대 목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어쨌든 명확한 유발인자가 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예방 백신이 있는 유일한 암이다. 네, 그래서 중요하죠. 예방 백신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방 백신 접종하는 것을 권하고 저기 마리 로즈님께처럼 어쨌든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 성경험인 20대 초반도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죠. 네,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이 아인가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아이는 아니고 아마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성인이죠? 가능합니다. 네, 네. 당연히 저기에 들어가 있죠, 아예. 네, 네. 정확한 적응증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단은 어쨌든 조직 검사 필요하니까 보통 이제 개인병원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 같은 대학병원으로 의뢰해서 자궁질 확대경 하나 조직 검사를 하고 뭐 CT, MRI, PET 같은 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은 아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항암 치료도 네.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토끼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제 성인이 되기 18세 때 가다시 4가를 맞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험이 없었다고 하셨고 지금은 31살인데 지금 새로운 가다시 9가를 새로 맞아야 할까요? 안 맞아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들 의견은?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추천. 네, 꼭 맞아야 될 건 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맞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18살에 맞은 사과는 그 예전에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던 얘기에는 분명히 부스터를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스터를 맞지 않았으면은 이미 예전에 맞았던 거는 효과가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추가로 저 5가가 아니고 9가인데 네. 9가에 물론 예전에 맞았던 4개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추가로 해서 5개를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16번, 18번이 제일 많은데 이 예방 접종 주사가 계속 많이 맞으면서 16번, 18번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쵸. 나머지들이 또 네. 늘어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 저는 맞는 것도 그렇죠. 이게 여기도 묘하게 말씀드린 예방 백신이 있는 유일한 암이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저런 고민을 하시는 거는 아직 저게 이제 비교하다 보니 비용 부담, 비용 부담이 좀 네, 있을 그쵸. 수 있어요. 세 세 번을 비용 맞고. 부담이 없다면 저도 맞는 그렇죠. 걸 무조건 맞으면 추천드려요. 네. 좋겠는데 하여튼 비용 한 번에 보통 20만 원, 20만 20만 원, 원? 25만 원 네. 왔다 갔다 네. 하죠. 그러니까 세 번을 맞아야 음. 되니까 뭐 비용 부담이 없다면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실비는 안 되겠죠. 실비는 안 아니, 되죠. 안 되죠. 네. 네. 백신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고 저희는 시작할 때 새해 덕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이현무 교수님께서 수술 하나 바쁘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올해 계획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뭐 할 게 많은데 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앞에서 저희 저번에 얘기하셨을 것 방송 같은데 보고 오셨네요. 네, 그러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네. 건강이 제일 최고인 것 같고요. 아프면은 또 나이가 들면서 아프면은 빨리 안 낫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꼭 짠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뭐 올해 계획을 세우신 거 다 있으실 텐데 계획 세우신 거 다 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다 하는 걸 목표로 하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 계획 세웠던 거에 네. 50% 정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네. 하셨네요. 그래서 근데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소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진짜 먹은 가능한 게 얘기 아닐까. 기억이 나는데. 했잖아요. 했어요. 네, 그거를. 대단하십니다. 네. 몸무게도 7자로 내려갔다가 물론 네. 연말에 되면 다 8자가 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7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사소하게 그 소확행이죠. 네, 소확행. 그렇죠. 그런 걸 하나씩 하면서 그러면 또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새해 계획하셨던 거 전부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명이서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